청약에 당첨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어차피 그 돈이 없으니까 안 돼 하면서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계약금 내고 입주까지 돈 나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5억짜리 집에 당첨되면 실제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또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양한 아산의 탕정 더샵을 예시로 설명드려 볼게요. 84 타입 분양가가 대략 5억이에요. 이 5억짜리에 당첨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84 타입 5층이 5억 200인데 이거 그냥 계산하기 쉽게 딱 5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이 5억짜리 집에 만약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거의 한 달 안에 계약금 10%를 내야 됩니다. 5천만 원이죠. 10%면.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계약금을 내는 곳도 있고 한 번에 내는 곳들도 있어요. 어쨌든 10%인데 이 돈은 대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든 뭐라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도금 5억의 60%인 3억을 내야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시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니까 당장은 내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이 대출은 이자도 지금은 안 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잔금 때가 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겠죠. 그 잔금이 30%거든요. 5억에 30%니까 1억 5천인데 이때는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이 중도금 대출도 상환하고 잔금도 내고 그러고 입주를 하는 거죠. 거의 90% 이상의 새 아파트들이 이런 비율이에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아파트 짓는데 요새는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3년 동안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모아서 사야지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거 돈 모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또 집값이 다 올라버려. 그러니까 허탈하잖아요. 반면 청약은 내가 적은 돈으로 일단 집을 먼저 찜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10%만 돈을 걸어 놓으면 그거 다 지어지고 입주할 때까지 3년은 걸리는데 그동안 돈을 좀 모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돈만 내면 되느냐? 사실은 옵션 비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옵션을 추가하잖아요. 집도 그렇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발코니 확장 금액을 또 별도 옵션 비용으로 받아요. 발코니라는 거는 서비스 면적 개념이라 가지고 실제 공급 면적이 안 들어가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에 이 발코니 확장을 안 할 수가 없죠. 100이면 100 무조건 확장비를 내고 확장을 다 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벽이 생겨서 베란다를 만드는 건데요. 아니 베란다를 오히려 안 만드는데 돈을 더 받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확장에 대한 옵션 금액도 계약 시, 잔금 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옵션이 이 발코니 확장만 다냐?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뭐 시스템 에어컨, 가구, 가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앞서 아파트 대금하고 마찬가지로 이 계약금은 대출이 안 되니까 무조건 이 옵션도 계약금은 내가 돈을 마련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옵션에 내가 한 2천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5억짜리 집에 옵션 2천 해서 한 5억 2천 정도가 아파트 가격이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 때까지 총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계약할 때 5,200이 필요하겠죠. 옵션까지 더해서 계약금 10%니까 계약금은 5%인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는데 보통은 10%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계약금 5%인 곳은 싸다고 좋아하지 말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시행사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10%인 계약금을 왜 5%로 낮췄을까요? 뭔가 내가 선심을 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도저히 이걸 다 팔아먹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을까요? 입지 대비 비싼 분양가로 내놓으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부동산도 잘못된 부동산은 없습니다. 잘못된 가격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 5%라고 와 싸다 이러면서 좋아하지 말고 의심부터 해보시고요. 이 계약금은 대개 당첨 후 한 달 정도 안에는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뭔가 얼떨떨해서 부랴부랴 계약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막 적금 해지하고 주식 묵혀둔 거 팔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돈 나올 때가 정 없으면 신용대출도 받기도 합니다. 또 중도금은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 집단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허그라고 불리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신용불량자 아니면 웬만하면 해주거든요. 요즘 대출 규제에서 제일 무서운 게 DSR이잖아요. DSR도 안 봐요, 중도금 대출. 그런데 이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만 그거를 DSR에서 제외해 주는 거고,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실행할 때는 DSR에 중도금 대출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웬만하면 이거 다 해주는데 이미 받은 대출들이 많아서 내가 DSR 한도가 꽉 찼어.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무한정 그 보증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세대당 2건만 가능하거든요. 한마디로 청약 당첨 포함해서 뭔가 분양권을 무한정은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분양권은 세대당 2건이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당연히 잔금 때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거를 가끔 무이자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 많은 단지들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무이자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줄 서서 살려고 난리인데. 대부분 뭔가 완판에 자신이 없어서 잘 안 팔릴 것 같거나 뭔가 미분양이 난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무이자로 해줍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원래는 9억 이하 아파트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2억 이하로 올랐다가 이제는 아예 규제가 없어졌어요. 이게 예전에 한창 좀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그 올림픽 파크포럼 아시죠? 둔촌지공. 그거 미분양 나지 말라고 정부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한도를. 그리고 보증 한도도 원래 한 사람당 5억까지였는데 이것도 폐지됐어요. 아무튼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10%씩 한 4달 간격으로 6번에 걸쳐 대출을 받게 되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근데 이자를 한 4.5%로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자는 총 한 1,600만 원 정도 들 거고요. 이 이자는 잔금 때 후불로 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잔금인데요. 잔금은 집하고 옵션에 대한 잔금을 같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나라에서 보증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디딤돌 같은 그런 정책 대출이 아니라면 DSR도 다 보고 소득 이런 거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잔금 대출도 보통 아파트 입주 예정 협의회에서 은행이랑 협약해가지고 시중보다는 조금 더 싼 이자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 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잔금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잔금을 다 치러야만 비로소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잔금을 안 내면 인테리어고 뭐고 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할 때 드는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등기 비용이 있죠. 이 등기 비용 중에서도 취등록세가 가장 크거든요. 5억이니까 1.1% 적용하면 한 57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 합하면 대략 5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억 2천짜리 집을 사서 이자랑 뭐랑 해서 대략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당첨되고 3년 동안 얼마만 있으면 되냐?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계약금을 냈어요. 그러면 잔금 때 계약금을 뺀 나머지인 4억 9천은 내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잔금 치를 돈이 다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3년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은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그럼 얼마를 마련을 해놔야 되냐, 이때 좀 케이스별로 실제 필요한 금액을 좀 살펴볼게요. 만약에 집 가격이 떨어졌어요. 5억에 분양했는데 3년 후에 5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4억 5천이 되겠죠. 여기서 대출 70%를 받으면 한 3억 1,500 정도를 받고 내가 실제 필요한 금액은 이 4억 9천에서 3억 1,500을 뺐으니까 한 1억 7,500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7,500원. 근데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 8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6천까지 대출이 되고 이때는 필요 금액이 1억 3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만약에 사정상 실거주를 못해서 이 집을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겠죠. 전세를 한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9천 정도는 내 돈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야. 그러면 이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후순위라는 건 뭐냐면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 대출의 권리는 후순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 가능한 대출 금액 이 3억 6천 앞에서 계산했던 이 3억 6천에서 전세금 3억을 뺀 6천만 원 정도는 후순위 대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1억 3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 가격이 그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 3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필요 금액은 1억 4천이 됩니다. 근데 만약 생애 최초라면 대출이 4억까지 가능하니 필요 금액은 한 9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아까와 똑같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필요 금액 자체는 똑같은데 대출이 더 나오니까, 아까는 집 가격이 떨어졌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집 가격이 그대로이니까 아까 대비했을 때는 대출이 더 나오니까 필요 금액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9천만 원. 또 집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집 가격이 5천이 올라서 5억 5천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대출 70%를 받으면 3억 8천5백이고 필요한 금액은 한 대충 1억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내 생애 최초야. 대출을 80%인 한 4억 4천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단돈 5천만 원이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를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 가격을 3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분양가 대비해서 집 가격이 올랐다면 전세 금액도 일반적으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하락 시기보다는 좀 더 쳐줘야겠죠. 그래서 3억 5천으로 치고, 그렇게 하면 필요 금액이 1억 4천이 되겠네요.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받는다면 아까 그 생애 최초 대출금액 4억 4천에서 전세금 3억 5천을 제외한 한 9천만 원 정도는 대출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은 약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보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를 하든 전세를 놓든 생각보다 내 돈이 들어가는 게 많지 않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거기다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다,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는다 라고 하면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든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청약은 약 3년 동안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당연히 잔금 치를 때 대출금을 제외한 돈은 물론 있어야 되고요. 아까 예시를 통해 계산을 해봤듯이 집값이 오르거나 내가 생애 최초다 한다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금 수준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기 많은 청약의 경우에 정말 되기가 어렵거든요. 웬만한 가점으로는 정말 되기 힘듭니다. 저도 과거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겠다고 덤볐다가 한 20번 넘게 떨어지고 그냥 결국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가점이 되지 않는 이상 청약 당첨만 계속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 미루시는 건 제 추천드리지 않고요. 내 집 마련 정말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좋은 가격에 잘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동산 지식이 너무 없고 집을 고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 채널을 구독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